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인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성가대학 하면은 옛날 자그마한 그 기억이 하나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일찍 좀 도착해가지고 우리 대학원장 스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받은 스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그저 스님들 이렇게 정말 조용한 질간 같은 이런 환경에서 일반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일반 대학에서 공부한 동대처럼 일반 학생들과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학원장 스님께서는 여러분들은 그것도 참 행복한 학인들이지 않나라고 이제 잠깐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이 성가대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저희 그 강원 도반 중에 아주 정말 실과 바늘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스님께서 강원을 주라고 한참 있다가 성가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 제 생각에 저희들 때에는 성가대학 그러면은요 그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은요. 저는 이런 시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안 다녀봐서 몰랐어요. 그런데 성가대학에 후원해서 계란 후라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에 있던 제 생각으로는 야 무슨 스님들이 계란 후라이를 먹어? 그래서 제 이제 속으로 생각으로 성가대학은 아주 스님이 가서는 안 될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도반 스님께서 강원을 졸업하고 아까 제가 우리 대학원장 스님께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15기라고 합디다. 그 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덕조야 나 선빵 다니다가 나 성가대학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한테 네가 그 성가대학을 왜 가노? 거기 학교가. 그랬는데 그게 가보가 됐는지 오늘 제가 이곳이 오게 됐습니다. 정말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대학에 제 상자를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스님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야 성가대학 가라 성가대학. 제가 조금 이제 범납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게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성가대학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자칫 한 생각 바꿔 먹었으면은 상자하고 같이 입학하려고 그랬습니다. 역사에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불교 역사에.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환경에서 참 제가 종단에 와서 보니까 아까 대학원장 스님께서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고는 했지만은 또 내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보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넉넉한 종단이 후원은 아닌 것은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원도 아니고 제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가대학에 대한 편견을 오늘은 다 해소를 했고 또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성가대하고 좋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또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위대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조금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분잡하게 좀 했었습니다. 이걸 저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커서 나는 절대 법상에 올라가서 앉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환갑 때까지는 제가 법상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늘 약속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약천사에 가보시면은요, 그 법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법상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38살에 약천사 첫 주지를 갔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법상에 앉아가지고 주장자를 들고 제가 할을 하면서 법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지를 내놓고 가만히 밖에 나와서 제 자신을 한번 보니까 법문이라고 하면 정말로 많은 불자님들이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살아있는 수행으로 인해서 얻은 바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법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스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인용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경우가 와도 법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법상 위에서만큼 법문하지 않겠다. 왜? 제가 진실되고 살아있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오는 법문을 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모르고 막 왔는데 보니까 법상을 준비했다고 그러길래 정말 이걸 그냥 그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환갑은 내년인데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 한 약속은 부처님과의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금 이 집행하시는 스님들 오늘 혼잡스럽게 분잡스럽게 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전에 막 출가를 해가지고 1타 행사 1타 컨설팅 밑에서 제가 조금 행자생활을 좀 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강원을 갈 때쯤 돼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컨스님, 앞으로 중노릇을 제가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개받고 오면은 그때 행자 때 얘기입니다. 제가 중노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노릇 하는 데는 중은 등급이 4개가 있답니다. 4개, 5개가 있답니다. 5등급. 야, 중이라 그냥 그 컨설팅 말씀에 그냥 저희들이 편하게 중이라고 하면 5가지 등급이 있는데 네가 한번 잘 들어보고 네가 몇 등급이 될지 한번 결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그랬더만은 스님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그전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냥 소임도 보지 않고 선방에도 안 가고 스님 되고 난 뒤에 살살 이렇게 도반들 찾아다니고 뭐 사수님들 찾아다니고 또 아시는 신도님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그냥 왔습니다 하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가다가 들렸습니다 하면서 여비 타가고 뭐 그랬었어요. 자, 그런 중이 있는데 그게 5등짜리인데 니 그거 할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뭐 한다는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딴 거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주지가 사실은 그거 4등짜리다, 4등짜리. 남들은 다 오면은 주의스님 찾고 무슨 제사 들어오면은 주의스님 아니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그 4등짜리 그냥 그 막 하여튼 4등짜리, 주지는 4등이다. 네 4등짜리 할래? 그래 또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 그 다음 건요 하고 또 물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조금 순수 있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야,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 열심히 읽는 스님, 그냥 아침 저녁으로 뭐 법당이나 방이나 어디서 다 부처님 그 경전 읽는 스님이 3등짜리다. 니 그거 할래? 패스.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해보이소. 그랬더만 그 다음에는 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 것 없이 그냥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스님. 그냥 일심으로 기도하는 스님이 그게 2등짜리다. 그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1등은 뭡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1등은 몽중일여라 꿈속에서까지 화두를 들 수 있는 얄미 수행하는 참선자가 1등짜리인데 어떤 거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기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등짜리 스님이 되고 싶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으로 제가 이제 남겨놓겠습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요. 드라마가 아니고 이렇게 뭐 뉴스인가 뭔가를 봤는데 그 고등 그 소라 껍질 바닥 해변가에 많이 있는 그 하얀 고등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저 고등 껍질이 고등 개, 그 속에 들어있는 개한테는 굉장히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자기를 모든 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의 큰 집이었답니다. 우리는 그냥 바닷가에 가서 조개 껍질, 저기 고등 껍질 하나 주워가지고 바람도 불어보고 뭐 이렇게 귀에다 대보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했는데 그 고등 개들은 거기에 온통 다 의지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그 속에서 자기 유지한 여기 큰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한테 누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고 그러면은 그 시계를 만든 평생의 시계를 열심히 만든 장인이 있었는데요. 그 장인이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이게 연세가 드시고 힘이 들면서부터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어느 날 소중하게 시계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며칠 만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 아들에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시계 만든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내 인생에 있어서 네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아들에게 내 이 시계를 하나 선물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걸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만히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좀 이상했습니다. 보니까 시를 가리키는 그 초점에 저 시계 저 시간을 가리키는 그 저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저게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리. 그다음에 분을 나투는 게 은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초를 나투는 게 금으로 가지고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도 이상해서 아버지, 아니 시 거꾸로 돼야 되지 않느냐고. 시간을 알리는 것이 금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은이 되어야 되고, 동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거꾸로 만들어 놓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다, 초. 초가 가지 않고 초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분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시간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가장 이거 아무것도 초 단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면서 시계 초를 가리키는 거기에다가 금으로 만들었더랍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출가도 이제 하셨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 뭐 경전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참선도 하고 올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졸업해 나가면은 많이 이제 할 그런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을 것인데 혹시나 제가 그 전에 정말로 살면서 심심 떨어지고 가장 나태해지고 무엇인가를 제가 제 스스로에게 활력을 주지 않고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스님들은 그래요. 놀다가 보면은 더 놀 게 없으면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바짝바짝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저는 이거를 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면서 읽었던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경어 스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경어 스님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앞으로 또 되실 분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글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1등 중노릇하는 참선하는 그 참선곡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걸 조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고 혹시나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어갈 수 없는 만큼 힘든 시간이 오면은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걸 북망산이 무덤이요 북이 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송가오라 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러시되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유래 영단하고 불생불멸 저국토의 상나가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할 줄로 팔만장교유전이라.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라며 허다히만큼 많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차거 기간대인 접하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 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건네 봉공하고 천지면목 나의 붙여보고 듣고 앉고 서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 번 깜짝할 때 천리말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영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어심하고 어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육칠시임 늙은 과부 외아들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공부하여 1년 만년 되게 하면 배치망찬할 지경에 대오하기 가깝도다. 호련히 깨달으며 본래 생긴 나의 부처 천지면목절묘하다. 아미타불이 아니며 서가열의 아닌가. 점도 않고 널도 않고 커도 않고 작도 않고 본래 생긴 자기 영광 개천계지 이러하고 열반질라가이 없다. 살면서 좋은 스승님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의논하고 상의하고 또 지침받고 하는 것도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 들은 자기 자신을 쭉 되돌아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참선곡을 정말로 저는 이걸 다 외워다시피 제가 했었거든요. 그냥 종성도 이것을 하고 아침에 도량 목탁도 이것으로 하고 늘 자기 자신을 반주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좀 시간 나실 때 좀 내가 좀 정말로 머리 깎을 때 그 마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한 번쯤 의심이 들 때에는 이런 글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굴과도 참 좋고요. 이 참선곡도 참 좋고 여러분들 그 이산희 연성사 발언문 같은 거 그런 거 잘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늘 아침 일어나서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냥 스토리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느 한 소년이 이건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소년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앤드류라는 자기 동생의 아이를 나누면서 엄마 아빠 걱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앤드류가 정말로 이 하느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적이 없으면은
애가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이제 두 부부가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앤드류의 머릿속에는 지금 혹이 하나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돈도 없지만은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걔 형이 소년이 어린 조그만 한 7살 먹은 소년이 약국을 찾아갑니다. 약국에 탁 가서 문을 열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신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모릅니다만 뭐 헬로 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와서 한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래 어떻게 왔지? 예, 선생님, 저한테 제가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기적을.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데요. 기적만 있으면은 제 동생이 병을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또 묻습니다. 무슨 병인데? 저는 잘 몰라요. 머릿속에 뭔가가 자라고 있대요. 너 돈을 가지고 왔니? 예, 돈을 가지고 왔어요. 1달러 10센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의사에게 기적의 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마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게 돈이 더 작으면은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더 가져올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신사분 한 분이 그 애기한테 니네 집이 어디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요 뒤에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집에 같이 가게 됩니다. 이제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머리에 뇌종양이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무슨 암스트롱인가 하여튼 얘기는 그래요. 앞에는 뭐 성인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뭘 빼고 암스트롱에는 그 이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종양암에 대해서는 권위자인 선생님이 마침 그 약국에 와가지고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앤드류라는 아이를 의사가 암스트롱이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시켜가지고 병을 이렇게 완쾌해주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기적을, 그래서 그분들은 그 서양에서는 그 이야기를 한대요. 1달러 10센트짜리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그 1달러 10센트, 그 다음에 아이의 그 말 한마디, 어른들 보면 그 참 중요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기적을 이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1달러 10센트의 어떤 기적이라고들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살면서 제가 저 상자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인데 아마 우리 저기 상자 귀에는요, 제가 또 오히려 요즘 잘 지내냐 하면은 그 속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죄송하면 제가 그 자랑하면은 팔불출이고 성질이 조금 고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저 도반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노시 고집이라고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너 어디 가서 고집 피우지 마라. 중은 스님은 출가자는 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다. 아이 우리가 뭐 눈에다가 뭐 이렇게 점수가 쫙 나가지고 내가 도가 스님 얼마요? 네 얼마나 공부했어 하면은 이거 보수하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스님 되고 난 뒤에 제가 공부 잘해라, 뭘 해라라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남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불자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들었을 때, 그도 스님 입에서는 화난 소리가 안 나와야 돼. 화내지 마, 참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살면서 물론 화날 일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근데 적어도 출가 수행자라고 그러면은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듭니다. 작은 것이 소중하다고 한 말 속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이게 작다고는 생각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큰 일에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것이 서로가 어상하기도 되고 작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바로 큰 걸음이거든요. 한 걸음이 10걸음 천리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참선곡을 제가 쭉 했었는데요. 이 대충 또 뒤에 보면은요, 너무 좋은 말이 참 있습니다. 이제 그까지만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예전 사람 참선을 째 하루 해가 가게 되며 다리 뻗고 울었거늘 예전 사람 참선을 때 뭐뭐해서 뭐뭐할 때 송곳으로 질렀거늘. 옛날 스님들 하루하루 내 공부가 이렇게 이루지 못하면 하루해가 가게 되면은 막 다리 뻗고 오늘도 그냥 지나갔구나. 막 덩덩 울었다고 그러고 어떤 스님들은 참선할 때 잠이 오니까 그냥 그 잠 오는 거 성화해가지고 송곳으로 다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행사에 가니까요. 그 지저가면 바로 위에 희량대라고 있는데 희량대 스님이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희량대에 그쪽 저희들이 지옥에서 보면 보입니다. 바로 앞에 바위도 보이는데 그 위에 스님이 참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데 늘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을 주는 거예요. 앉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하루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희량대 그 밖에 바위에 나와가지고 바위에 이렇게 앉았어. 그 다음에 산발이라고 나무를 가지고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3개를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칼을 이렇게 딱 꽂아놓고 목 밑에다 놓고 앉아서 화두를 들고 있었답니다. 자기는 절대 졸면은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옆에 스님이 며칠 있다가 정말 이 스님 안 좋나 하고서 싹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안 졸고 옆으로 졸더랍니다. 그 희량대 스님이 저도 뭐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스님들은 그렇게 공부하려고 잠 오는 거 그냥 이거 하나 이겨내려고 송곳으로 찌르고 칼을 받쳐놓고도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까 우리 대학 원장 스님께서 공부하기 좋은 시설에 와서 좋은 환경에 오늘도 날씨가 참 이래서 참 좋았다고 그러고 뭐 또 안 좋은 점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뭐 춥고 덥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연사 스님께서 마지막 제가 통로사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 통로사를 갔어요.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스님께서 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타 스님께서 해인사에 계셨는데 원래 내가 통로사 식구다. 그러면서 그 정물보궁에 가서 평생 네가 이 기계하려면 두 번 다시 네가 가서 살기가 힘들다. 살고 있는 동안에 통로사 그 부처님께 이제 불상은 없습니다. 사리탑에 있으니까 거기 법당에 들어서 늘 하루에 300씩만이라도 절을 해라. 네가 다시는 잘은 몰라도 통로사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강원 딱 졸업하고 나니까요. 통로사에 갈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초생지락이라고 여러분들 태어나고 여러분들 살았던 곳이 정말로 뒤에 마지막 돌아가는 그 귀향처가 되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가대학이 그래도 제일 많이 기억 남고 정말 머리 깎고 출발을 해서 이 성가에 여러분들 정말 성가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대중으로서의 같이 어울려서 탁마고 공부한 이 시간들이 정말로 참 소중할 겁니다. 뒤에 돌아서 여러분들께서 또 후학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성가대에게 살 때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기가 정말 추억이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이게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시간, 아까 1초가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알차게 좀 소중하게 또 있는 동안에 아까 제 상자처럼 제가 화내지 말라고 여러분들 비운다는 말이 좀 어색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그 장소가 이곳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뒤에 나오시면은 또 후배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 아까 우리 참 저도 오늘 우리 그 원장 스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저하고도 보니까 인연이 참 많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을 또 제가 제일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참 있었는데 돌아서 한 30여 년 만에 오늘 뵙고서는 정말 너무 참 소중한 스님 또 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서로가 다음 이 시간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때의 여러분들 참 좋은 인연인들이었구나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만큼 좋은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 정말 법문할 줄 모르는 스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